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발목 인공관절 상당히 10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해서는. 그 발목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인공관절을 안 아프려고 해서 수술 전보다는 사실은 뭐 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수술 전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인공관절을 했는데 상당히 아픈 게 남아서 또는 수술하고 상당 기간 괜찮았는데 통증이 새로 생겨서 문제가 돼서 병원에 오는 분들도 많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2021년도 아주 최근에 미국 학회에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이런 분이 헨리 존슨이라는 분이 이분 HSS라고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정형외과 전문 병원인데 거기에 있는 분이 이걸 무슨 내가 어떤 수술을 몇 개 해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인공관절 후에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통증이 있더라는 걸 그간의 논문을 다 봐가지고 그걸 정리한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인들에 맞는 것만 뽑아갖고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었고 요거 말고 요거 다음으로는 다른 원인으로 또 아픈 것들을 마저 더 채워 넣었으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후에 발생한 통증의 원인 중에서 감염, 곱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 인공관절 주변이 부러진 거, 골절 또는 인공관절 하고 나서 인공관절 자체는 괜찮은데 그 인공관절 한 그 주변에 뼈들끼리 부딪혀서 아픈 거 또는 뼈와 뼈 사이에 살이 낑겨서 흉터가 낑겨서 아픈 거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통증이 어떤 때 생기는가를 보면은 그 원인이 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즉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가만히 있다가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주로 생긴다면은 그거는 인공관절이 뼈와 인공관절 사이가 약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처음에 움직일 때보다도 자꾸 오래 걷든지 활동을 할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그거는 인공관절이 아니고 인공관절 주변에 뼈끼리 마주치든지 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져서 생기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가능성은 그 중에서도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감염, 정형외과 수술은 인공관절이 아니더라도 가령 뼈가 부러졌는데 뼈를 맞춰서 고정을 했는데 골맞다, 감염이 됐다. 그거 정말 아주 제일 큰일입니다. 근데 인공관절을 했는데 골맞다, 감염이 됐다. 아주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인공관절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감염은 어떤 증세가 있느냐? 곪으면 종기가 나도 그렇고 붓고 열나고 아픕니다. 그죠? 그 주변이 뜨끈뜨끈하고 부어오르고 아픕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후에 생기는 염증은 이러한 뚜렷한 증상이 잘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감염이 있는데 별로 붓는 거는 되게 붓죠. 그렇지만 열도 별로 안 나고 또 아픈 것도 원래 아픈 건 다른 원인으로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염증, 그러니까 막 열나고 막 이런 증세가 별로 없어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으면 항상 열이 안 나더라도 이건 곪는 종류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인공관절 하고 나서 통증이 있는 분을 수술할 때는 감염이 아닌 것 같더라도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균 배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보고들을 보면은 인공관절을 100명을 했다. 그럴 적에 많게는 6명, 7명까지 보고하는 예들이 있고 1명도 없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소수들에도 이게 생기면 아주 큰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오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수술 후에 바로 생긴 것인지, 그래서 급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에 바로라는 건 오늘 수술하고 내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술하고 1, 2주, 3, 4주 뭐 이럴 때까지 생기는 걸 다 뭉뚱그려서 급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술하고 일정 기간 괜찮습니다. 6개월, 1년 또는 뭐 5년 이렇게 쭉 몇 년을 괜찮다가 갑자기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수술 후에 갑자기 급성 감염은 수술한 것과 상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균이 들어가서 생긴 것이고, 잘 지내다가 생긴 급성 감염은 발목 자체는 괜찮은데 몸에 다른 데 염증이 있어가지고 가령 이런 데 종기가 났다 그런 거가 원인이 돼서 그 균이 피를 타고 가서 염증이 생기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를 이런 두 번째 경우에 급성 감염입니다. 세 번째는 만성 감염인데 만성이라는 건 뭐든지 오래된 겁니다. 염증이 있는데 갑자기 막 균이 확 증식을 해서 고름이 막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염증이 표 안 나게 열도 안 나면서 진행된 거 그런 걸 만성 감염이라 그럽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염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혈액 검사를 하죠. 그럼 염증 수치를 보고 염증을 진단하고 그 이외에 최근엔 다른 거를 조금씩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통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공관절이 있으면 인공관절로 뼈 사이 이렇게 검은 틈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면 염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염증 때문에 저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이 인공관절 주변에 더 큰 뼈가 녹아내린 그런 염증이 실제로 있던 환자들의 소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왜 급성 감염이냐, 만성 감염이냐 이런 걸 따지느냐면, 급성 감염은 즉 갑자기 열나고 붓고 막 이러는 경우에는 그 인공관절을 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을 했는데 염증이 생기면 인공관절을 뽑아야 되겠죠. 뽑으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염증도 있죠. 뼈가 우선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 뼈가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인공관절을 그냥 쓸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급성 감염일 때는 인공관절을 그대로 유지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만성 감염이랑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연절제라는 거는 째고 들어가 보면은 지저분한 조직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겨갖고 좀 정상 조직이 아니고 그걸 떼내는 걸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변연절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염증이 있는 조직을 눈에 보이는 걸 떼내고 항생제를 쓰고 뭐든지 균이 있으면 균을 죽이기 위한 약을 쓰죠. 이제 그것이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 감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만성 감염은 기본적으로 2번 수술합니다. 만성 감염은 첫 번째는 뽑습니다. 첫 번째는 뽑고 두 번째는 그 뽑은 그 없는 틈에 대해서 뭔가 최종적인 치료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즉 2번 나눠서 수술한다. 만성 감염은 원칙적으로. 첫 번째 수술은 인공관절을 뽑고 그 인공관절 뽑은 빈 공간에 시멘트라는 걸 넣습니다. 시멘트가 이렇게 건설 집 지을 때 쓰는 시멘트가 아니고 항생제를 섞은 이 뼈에 쓰는 시멘트입니다. 그 시멘트에다가 항생제를 섞어서 그 인공관절 뽑은 자리를 채워놓고 그리고 항생제 주사를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항생제를 정맥 주사합니다. 먹는 것보다는 주사하는 게 좀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뽑고 그 중간에 뭔가 채우고 시멘트를 채우고 항생제를 오랫동안 주사한다.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이 가라앉았다. 이제 이 정도면 염증이 해결된다. 그랬을 적에 두 번째 수술하는데 그때 가서 인공관절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인공관절을 뽑은 자리에 뼈와 뼈를 붙여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다 시멘트 채워놓은 채로 그냥 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항생제를 써도 염증이 조절이 안 돼서 다리를 절단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뽑고 항생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최종적인 수술을 하는데 그것도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4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뼈 안에 이렇게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이죠?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인공관절이 들어있던 거죠. 인공관절 여기 들어있던 것도 다 빼고 뺀 자리에 이게 시멘트입니다. 이거는 보통 쓰는 시멘트는 전혀 다른 거고 뼈에 사용하는 건데
딱딱한 조직입니다. 아주 딱딱한 그런 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물하고 가루인데 그걸 수술할 때 섞습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변하고 그 형태를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수술할 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사이에 딱 맞게 형태를 만들어서 요건 앞에서 본 거고 요건 옆에서 본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딱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요 시멘트에 항생제를 섞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생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살살 스며 나와서 물론 주사를 써서도 항생제가 가지만 요 직접 그 염증이 있었던 부위에 국소 부위에 항생제가 계속 흘러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뼈의 모양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시멘트를 만들어서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멘트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인공관절을 했는데 갑자기 열이 나면서 붓고 뜨거운 관절 부위가 막 열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인공관절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급성 감염인지 만성 감염인지를 가려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살릴 가능성이 있느냐, 인공관절 그대로 쓸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걸 따질 적에 증상이 생긴 후 얼마나 오래됐느냐, 날이 많이 됐을수록 이거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자꾸 번지거든요. 균이 뭐냐? 균이 일반적으로 독성이 약해서 일반적인 항생제에 아주 잘 듣는 균이냐, 또는 아주 독성이 강해서 어떤 항생제를 쓰더라도 잘 안 듣는 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걸 살리겠다, 아니겠다 합니다. 그렇지만 살릴 수 있던 이걸 통틀어서 봤을 적에 거의 못 살린다는 보고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살릴 수 있다. 다시 인공관절을 쓸 수 있다. 직거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급성 감염에서도 실패율이 50%, 반은 막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엔 그걸 뽑고서 만성 감염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인공관절 뽑고 뼈를 붙이든지 시멘트를 채워 넣든지 어떻게 해서도 결국에 이게 염증률이 낮지 않고 그래서 절단해야 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 절단 그러면 아주 끔찍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절단은 우리나라 분보다는 좀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정서가 일반인들의 정서가 어떻게 됐든 내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서가 강한 거고, 미국 같으면 이걸 붙여놓기 위해서 오래 고생해야 되고 약도 오래 써야 되고 또 발은 붙어 있는데 기능적으로 절단한 것만도 못하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절단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국민적 정서의 차이는 있어서 이것은 되게 미국의 보고가 많은데 20% 정도에서 살릴 수 있고 고정을 하든지 뭐 이런 걸 다 했는데도 물론 처음부터 절단한 경우는 빼고 절단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결국엔 절단에 가게 되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서운 이제 감염보다는 좀 덜한 거, 이제 인공관절 하고 났더니 통증이 생긴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주변에 골절, 뼈가 부러지는 거죠. 멀쩡한 뼈도 부러지니까 인공관절 해놓은 주변의 뼈는 또 당연히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지 부러질 수가 있는데 안쪽 복숭아뼈가 빈도상으로 제일 많더라. 뭐 이런 쭉 이제 나와 있고, 이럴 때 골절이 있을 때는 이것도 역시 감염에 의해서 혹시 뼈가 약해졌든지 골다공증, 뼈가 원래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고, 대개는 인공관절 주변에 골절이 생기면 인공관절 했는데 거기 뼈까지 부러졌다? 뭔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지만 대개는 잘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절 그러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 인공관절 바로 밑에 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그거는 인공관절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살려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하고 골절이 발생하면 대개 그 골절에 대해서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지 않으면 뼈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수술하는데 이렇게 인공관절이 있는데 이 윗부분이 이렇게 부러지면 그나마 이렇게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수술하기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공관절 놔두고
수술해서 뼈를 붙여갖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위치에 따라서는 고정, 나사로 이렇게 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로 부러진다든지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여기가 이렇게 부러졌다. 그럼 뭐 굉장히 어렵겠죠? 다행히도 저렇게 부러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충돌, 이제 그 처음에 감염을 말씀드렸죠, 오늘. 그 다음에 뼈가 골절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 나머지 또 하나, 인공관절 하고 났는데 아프다. 그럴 때는 뼈끼리 부딪혀서 아프든지 뼈가 눌려서 또는 뼈 사이에 살, 여기서 살이라는 건 되게 흉터 조직을 얘기합니다. 흉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해서 낑겨서 아픈데 그거는 되게 활동을 많이 할수록, 뭐 오래 걸어갈수록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양쪽에, 가운데보다는 양쪽,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와 고골 사이 쪽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 양쪽 복숭아뼈 부분에 이런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충돌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그 충돌하는 부분을 깎아주든지 해결하면은 통증이 훨씬 덜해지면서 잘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충돌에 의한 통증은 해결이 잘 되는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이 충돌이 왜 되느냐? 뭐 인대가 불안정해서 자꾸 접질려서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인공관절 뼈 안으로 주저앉으면 또 그럴 수 있고, 괜히 뼈가 인공관절을 해놨는데 그 인공관절 주변으로 뼈가 괜히 생깁니다. 생기면 자연히 뼈끼리 닿아서 아플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럼 뼈가 왜 생기느냐? 뭐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뼈가 그냥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 뼈와 뼈가 닿는 데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공관절이 뼈 안으로 이렇게 여기 인공관절이 여기 있어야 될 게 일로 푹 주저앉았어요. 그만큼 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저앉으면은 뼈 사이가 가까워져서 닿는 건데 대부분은 이런 거 말고 그냥 인공관절이 있는 채로 그 사이가 닿아서 아픕니다. 그래서 닿는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닿는 부분을 깎아내든지 하면 또 낑겨 있는 걸 제거하면은 해결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제거하는 방법이 관절경으로 내시경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절개하고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관절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관절경으로 하는 분들은 그게 더 좋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여러 개 이런 보고들을 봤을 때 절개하고 하는 것이 좀 더 완전히 잘 된다고 보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후에 다양한 원인으로 통증이 생기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은 감염, 곪는 거, 주변의 골절, 뼈 사이 또는 뼈와 뼈 사이에 살이 낑기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기회에 바로 이어서 다른 원인에 의한 거, 가령 뼛속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